대통령께서 유엔 북핵 외교를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판은 자제하겠습니다만 가기 전에 유엔 외교에서 돌아오시면 청와대 오자회동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자회동을 하겠다는 것은 여야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뜻인데 최근에 여권의 행태를 보면 우리 당 의원들 신상털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98년도 DJ 정권을 연상시키는 그런 야당 의원 신상털기 운동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몽둥이 들고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오자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우리 당 의원들 신상털기를 이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여야 의원들 재판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여당 의원들은 당선 무효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98년도 DJ 정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DJ 정부에서 야당 의원 신상털기를 통해서 탈당을 하거나 빼내간 의원들이 제 기억으로는 36명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36명이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자민련으로 그 당시에 넘어갔습니다. 자민련 넘어간 의원은 내 기억에는 2명인 걸로 알고 있고 새정치국민회의로 간 국회의원이 34명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신상을 털어가지고 모욕을 주거나 수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작태가 98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국정 운영하자. 그것은 한 손에 몽둥이 들고 한 손에 사탕 들고 그렇게 비열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굴복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수용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제 공수처 문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푸들로 충분한데 맹정까지 풀려고 한다. 푸들로는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 직할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으로 우리가 절대 동의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내일 인사청문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네, 그 인준투표가 되는데 기독교계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난번에 김희수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장도 낙마의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동성애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 편향성까지 문제되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대법원장 인준을 준비를 인준 거부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금 있다가 의총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김명수 후보자 그 인준을 지금 강행하더라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코드 인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동성혼,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가치관과 또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부적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로부터 이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업적이라고 온 것을 보면은 바로 이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짧은 청문 요구서에 보면은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을 했고 또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인권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지금 청문서의 요구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소수자 학술대회가 바로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이런 학술대회를 주장하는 학술대회 토론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 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을 하고 실제로 그 토론회를 주관했던 당사자가 또 김명수 후보자입니다. 근데 청문회에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공부를 해보지 않아 잘 모른다. 그냥 앉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얼머무리고 넘어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에 앞장서고 옹호했던 이 학술대회까지 개최한 사람이 이것을 지금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참석한 그 토론자와 발표자 모두 동성애 옹호론자였습니다. 특히 동성혼을 불허하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또 군형법상 동성애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단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를 요구하는 그런 학술대회였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이 대법원장이 되면
헌재에서도 지금 5대 4로 해서 지금 합헌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아마 헌재 재판관도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이것도 위헌으로 군 형법도 위헌으로 갈 소지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도 그런 분들로 아마 대법관들을 임명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분이 사법부 수장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일부 의원들이 지금 김 후보자와 같은 고등학교 학연을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전체를 코드화시키고 또 법적 종교적 가치관을 뒤흔들 이 중대한 문제를 사적인 연고로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얼마나 큰 가치 혼란을 이 사회에 가져올지에 대한 중대한 이러한 책임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이런 그 표결의 강행이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가볍고 소신 없는 처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그동안에 밝힌 대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는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90%가 군사적 위협이라는 게 소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소신이라면 소신을 지키는 게 옳습니다. 국방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차관급 홍보수석으로부터 대놓고 모욕을 당하고도 소신이라기보다는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라고 하루 만에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참담함을 느꼈는데 우리 국군 60만과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나약하고 한심하고 배짱 없는 국방장관이라고 저는 규정짓겠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사사건건 한미동맹의 균열만 일으키는 문정인 특보 즉각 해촉하시기 바랍니다. 또 단 하루도 감당하지 못할 발언으로 60만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송영무 국방장관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거 정권의 보복을 위해서 탄생한 정권으로서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안보는 안중에 없는 이런 후렴무치한 국정 운영 형태는 즉각 중단되어져야 보복 정치를 위한 정권 탄생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대화합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내고 국가 경제를 민생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합리적 국가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근데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방에 가면은 이제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촉진이래 가지고 태양광, 풍력 이 부분에서 전기 발전 사업 허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탈원전에 대비를 해서 모자라는 전력 수요를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쪽 태양광하고 풍력 그러니까 이 시골 지역에는 태양광의 이 사업 허가가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기 발전 사업 허가는 산자부에서 받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시군으로 갖고 와서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왔으니까 시군에서는 계획 위반을 해 놓아라 이렇게 하니 시군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환경부나 산림청이 또 이 지역은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인데도 무리하게 또 이 허가가 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고 해서
어제 우리 산자위 저희 야당 의원들이 4분이 저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를 들어보면은 우리 당 차원에서 정책위에서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무리한 그 탈원전에 배치된 신재생 에너지의 무리한 사업허가는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동을 한번 걸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노총에서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강제징용 동상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강제징용 문제가 동상 세우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제 그 천안 그 망행의 동산에서 그 사할린 그 유해공안 봉안식이 됐습니다. 아마 과거 같으면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이제 장관도 오고 그랬는데 원래 그 소관은 이제 보건복지부고요. 그다음에 유해공안은 이제 행정안전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한 외교 문제는 외교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말 아무도 안 오고 이렇게 이 국가적인 이 과거사 관련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러시아에 뭘 요구하는데 우리 스스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유족들만 남아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야 되는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망행의 동산을 국립묘지처럼 이 권역별로 사할린 또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도 원래 있던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를 하지 말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대로 일본에 관한 지금 우키시마호도 있고 관동 대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민노총 중심으로 그 대사관 앞에 동상 만드는 걸 집중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걸 제대로 이 강제징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평가도 하고 거기에 맞는 걸맞는 그런 대책을 좀 새로 세워야 될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에서 유명돼서 가셨다가 심폐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정부 차원의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그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자기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동상이나 세우고 국가 간의 어떤 청구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이벤트에 끼어드는지, 저는 그에 대해서는 후손의 입장에서 참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또 그걸로 장사판에 뛰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정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가정도 하물며 과거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미래를 계획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또 과거에 대해서 온 정부의 전력을 쏟지 말고 이제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그리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전력을 해주시지, 더 이상 정치적 보복, 과거를 해치는 일에 전력을 쏟지 말고 미래를 향한 문재인 정부가 되어서 정말 진영을 떠나고 여야 정파를 초월해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정부가 되어줄 것을 주문합니다. 시장이 MB를 고발한다 해가지고 고소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정말 이 정부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연예인도 또 MB를 고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국민이 어렵게 되고, 임진왜란 전에도 동인 서인이 엄청 싸웠습니다. 1000여 명이 옥살을 했습니다. 희축 사옥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3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부산 앞바다에 외병이 왔다니까 그 오랑캐가 공물 바치러 왔느냐 이래 생각하고 우리끼리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병자호란도 마찬가지고 그 또 한일 합방 전에도 우리끼리 싸우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발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과거 캐기만 해서 보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KBS 공영노조에서 발표한 걸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정부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것만 파헤치고 있다. 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적폐가 없었느냐. 잘 명심해서 정말 이제 나라가 백척간도에서 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과거만 캐고 특히 보수 세력 괴멸 작전만 하고 있는 데에서 개탄을 하면서 정말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어제 대통령이 뉴욕 공항에 갔을 때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런 광경을 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데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명박 대통령가 갔을 때는 군화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미국 측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거 보고 레드 카펫도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느냐. 또 그런 대접을 받고도 북핵 회담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깝다.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 보고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기자분들은 어제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죠.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어떤 식의 의전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죠. 그만큼이나 문재인 패싱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그걸 숨기고 국민들에게도 숨기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지는 본인들이 좀 냉철히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되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잠깐 참선이구나. 이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한마디 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이 모처럼 오르막을 한 국방장관에게는 엄중 주의를 주고 또 북한 대변인 수준의 발언을 해 국민들이 해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특보는 적극 감싸는 행태, 그리고 또 청와대 말 한마디에 국방장관은 꼬리를 내리고 이 국민들은 이 우리나라 국방 정책에 대해서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특보가 그동안 한 발언들은 궤변 수준을 넘었고 문재인 대통령 특보가 아닌 김정은 특보에 가까운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문 특보가 그동안 말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과 북핵 동결 시 주한미군 전략무기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 발언에 동의하는지 여부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와대가 송영무 장관에게 엄중 주의를 줬지만 많은 국민들은 문정인 씨에게는 해임장을, 청와대에게는 엄중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도 우리가 절대 동의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내일 인사청문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근데 그 인준투표가 되는데 기독교계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난번에 김희수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장도 낙마의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동성애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 편향성까지 문제되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 대법원장 인준을 한번 준비를 인준 거부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금 있다가 의총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김명수 후보자 그 인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오자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우리 당 의원들 신상털기를 이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여야 의원들 재판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여당 의원들은 당선 무효형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은 대부분 야당 의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98년도 DJ 정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DJ 정부에서 야당 의원 신상 털기를 통해서 탈당을 하거나 빼내간 의원들이 제 기억으로는 36명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36명이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자민련으로 그 당시에 넘어갔습니다. 자민련 넘어간 의원은 내 기억에는 2명인 걸로 알고 있고 새정치국민회의로 간 국회의원이 34명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신상을 털어가지고 모욕을 주거나 수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작태가 98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국정 운영하자. 그것은 한 손에 몽둥이 들고 한 손에 사탕 들고 그렇게 비열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굴복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수용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어제 공수처 문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푸들로 충분한데 맹정까지 풀려고 한다. 푸들로는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 직할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데 불과합니다. 을 지금 강행하더라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코드 인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동성혼,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가치관과 또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부적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문제입니다. 지금 청와대로부터 이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업적이라고 온 것을 보면은 바로 이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짧은 청문 요구서에 보면은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을 했고 또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인권법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지금 청문서의 요구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성소수자 학술대회가 바로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이런 학술대회를 주장하는 학술대회 토론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 회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하고 실제로 그 토론회를 주관했던 당사자가 또 김명수 후보자입니다. 근데 청문회에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공부를 해보지 않아 잘 모른다. 그냥 앉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유엔 북핵 외교를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판은 자제하겠습니다만 가기 전에 유엔 외교에서 돌아오시면 청와대 오자회동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자회동을 하겠다는 것은 여야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그런 뜻인데 최근에 여권의 행태를 보면 우리 당 의원들 신상털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98년도 DJ 정권을 연상시키는 그런 야당 의원 신상털기 운동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몽둥이 들고 협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정치가